네, 우선 이번에 2기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2기, 3기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저희가 점점 이제 어플도 발전하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인제 대외 활동을 저희가 좀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뭐 개발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영업을 좀 한다고 이게 사람 모으는 데 좀 소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참여자가 쪼끔 떨어졌는데 다음에는 좀 많아질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게 한 200 명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든 제가 공고 모집하는 것도 지금 200명 기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지금 밸류 프로젝트가 아니죠. 이제 블로그 프로젝트도 어쨌든 저희가 도전하는 거니까 200명 정도가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 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3 명이니까 이게 뭐 한 사람당 맡는다고 해도 뭐 30 명씩 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블로그 챌린지라는 거는 어쨌든 스스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의 좀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획일화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단톡을 통해서 그냥 하시면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아니 뭐 로직이 뭐 좀 이상한다거나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알려드릴게요. 오늘 반영이 늦다 하면 오늘 뭐 반영이 좀 늦을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질문들 있잖아요. 당장에 안 들어도 되는 것들. 오늘 중에만 내가 좀 해결하면 되는 질문들. 정말 급하게 막 내가 막 지금 당장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듣지 못하면 뭐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은 됐으면 단톡을 해 주시면 되고 아닌 것들은 여기 보시면 카페 이거 다 가입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단톡이랑 동시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페를 통해서 일단 좀 획일화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질문들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또 하나를 또 나눠 드려야 되겠다. 잠시만요. 새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예. 가장 기본이 되는 Q&A 모아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꼭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좀 약간 시간 지나도 어쨌든 계속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저건 읽어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은 안 읽어 봐도 되고 저희가 인제 카페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질문엔 답변 여기 있어요. 보면은 SNS 질문엔 답변 있죠. 여기서 글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말머리에다가 블로그를 하고 하세요. 아니면 여기다가 말머리를 추가를 해 드릴게요. 자 말머리에다가 불첼이라고 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첼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당장 내가 들어야 되는 대답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 SNS 질문 답변 여기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남겨 주시면 글쓰기 선택하고 불첼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불첼 있죠? 이걸 선택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일화를 좀 시킬게요. 왜냐면 저희가 뭐 다 각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 때문에. 근데 여기다 남겨 놓으면 다른 사람도 볼 수도 있고 질문을 또 답변을 받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해 주실 때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뭐 웬만한 질문들은 될 수 있으면 이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시간 날 때마다 누가 답변이 됐든 그쪽에 좀 달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거나 이런 것들 뭐 어떤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불체일 그걸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총 60일 기준을 잡았거든요. 5월 30일까지. 그중에 55일 이상이 되면 성공이고 다음 기수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플 같은 경우에 랭킹 집계 기준이 새벽 5시, 오후 5시 두 번 진행이 되니까 뭐 내가 글 몇 시에 썼는데 안 됐어요. 몇 시에 써서 안 됐어요. 이거는 새벽 5시 혹은 오후 5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쓴 글은 새벽 5시에 집계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Q&A가 진행이 되는데 원래 Q&A는 제가 담당을 해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Q&A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셋이 모여서 뭐 이렇게 토크 형식이든 아니면은 저희가 뭐 각자 한 분씩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의 강의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차 피드백은 4월 5일 수요일 전까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피드백을 달 예정이니까 그거는 수요일까지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날 데이터는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쓴 글은 내일부터 확인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바뀐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완성이 되면은 아마 4월 5일 전후로 제가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결제 같은 거는 저희가 다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카드 결제하는 거는 거기다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계속 어플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플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바로 단톡에서 뭐가 안 되는지 될 수 있으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바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걸 다 어플을 깔아서 지금 저도 해보고 다시 뭐 핸드폰 여러 개를 해봤더니 그냥 이메일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네 이메일 번호 입력하고 이메일로 들어가서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예, 가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프로그램상에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마다 좀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예, 바로 저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55일 이상 달성 시 수료로 인정되는 거 앞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면은 네,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어, 랭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5시, 오후 10시, 1위부터 10위까지는 첫 페이지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등수 한 명씩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을 몇 가지를 선정해 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가 된 게 있잖아요. 1차, 3차 평가하는데 1차가 4월 5일 전까지 이렇게 평가가 완성돼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강사 코멘트가 있으니까 그 코멘트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1차 될 수 있으면 1차에 저희가 한마디로 큰 미션을 제시해 드린 것과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코멘트를 하고 그 코멘트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저희가 한 달을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 챌린지 기간을 뛰어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몇 분을 만나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많은 얘기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역시 챌린지를 안 하면 소홀해진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푹 쉬셨으니까 그쵸? 아마 한 5일 동안은 진짜 힘들 수 있어요. 또 매일 또 이게 한다는 게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한 달 쉬어본 분은 알 거예요. 방문자가 떨어지거나 인플루언서 등수가 떨어지거나 그거를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세요. 무조건
이 블로그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그럼 내가 잠깐 쉬는 사이에 수십만 명의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몇 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수십만 명이 이걸 하고 있어요. 뭐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잠깐 쉬면은 누군가는 그 사이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적겠죠. 어쨌든 내가 꾸준히 하나라도 하면은 평균 이상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이상. 그러니까 남들보다 평균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평균 이상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두세 개가 아마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 여태까지 판단을 봤을 때.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 평균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해요. 그 말은 남들 두세 개 할 때 아내는 일주일에 한 일곱 개는 쓴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쉬었잖아요. 한 달 동안 쉬면서 평균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뛰어났던 나이 수치가 평균에 그냥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진 거겠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블로그에 좀 뭔가 제시를 좀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좀 봐왔고 저 상담도 해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보다 일단 뭐가 됐든 써야 돼요. 일단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내가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그거 보고 사람의 뭐 이거는 보고 어떤 부분을 좀 잘 쓰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거예요. 보통 어, 책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글을 좀 잘 쓰시겠어요. 그쵸?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 책 쓰는 분, 뭐, 그리고 작가 타이틀을 가지신 분, 혹은 뭐 강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 아무래도 남들보다 글을 좀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를 어떻게 써요라고 묻거든요? 그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그냥 내 생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남들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좀 나왔지만 천자 이상 쓰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게 이제 그냥 소라 스피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걸 리뷰하는데 한 500자 쓰고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래도 뭐 소라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아니면은 뭐 소라에 얽힌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첨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라에 관한 내가 겪었던 뭔가 일을 쓰다 보면 네, 뭔가 아무래도 글 200자나 늘어날 수도 있고 300자, 400자 늘리는 거는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고수, 중수 아니면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글감이에요. 글감. 이거 정말 나중에 공감하실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시간이 있어도 글감이 없어서 못 쓴다 그래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쓰던 글들이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도저히 내 글감이 없다. 근데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 글감이 없어서 못 쓰진 않아요. 지금도 시간 있으면은 하루에 블로그 1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태까지 하는 사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루에 열심히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잖아요. 블로그가 당장 눈앞에 이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심적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남들은 유튜브 하면 돈 된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좀 해볼까? 막 이렇게 심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유튜브 하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난 또 왜 이렇게 또 적성에 안 맞나 이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그래도 글 쓰는 게 쉽구나 해서 다시 블로그 갔다가 또 남들 보니까 또 인스타 가니까 또 돈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잠깐 또 인스타 가가지고 사진 올리고 또, 이거 진짜 쉽네 몇 번 하는데 이걸 또 내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또 금방 또 들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블로그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계속 그러다가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심지어 뭐 저의 진짜 모범 예시 와이프 있잖아요. 맨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블로그 하면서도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매일 고민해요. 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유튜브 했는데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뻥 튀잖아요. 아, 역시 유튜브 하라는 게 좀 잘 되는구나. 근데 한 이틀 지나서 그 조회수가 빠지면은 아, 역시 블로그가 또 좋은가? 뭐 이래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래도 잘하는 거는 계속 하루에 뭔가를 하긴 해요. 글을 쓰던 뭐 영상을 만들던 뭔가는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도 꽤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이 나는 사람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쵸? 그거를 넘어가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은 점점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장에 눈앞에 놓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작은 그런 거에 너무 힘이 이렇게 너무 엇갈리지 마시고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저희가 블로그 챌린지 하는 목적은 뭐죠? 너무 혼자 하면 지루하고 혼자 하면은 잘 안 되니까 반강제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랭킹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가 집계를 해드리잖아요. 저희끼리의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많이 쓴 사람,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위에 랭킹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되죠? 뭔가 성장이 좀 돼 있을 거예요. 뭐 수익이 생긴다거나, 방문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게 계속 위아래로 계속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되고,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저희 챌린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매번 강의 처음에 딱 부탁드리는 게, 아, 이거 물어보면 진짜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쪽팔리더라도 물어보세요. 쪽팔린다고 생각해도 물어보세요. 아, 잘하진 않거든요. 어, 왜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뭐 블로그 한다니까 어머니도 좀 시간이 나면은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어머니 나이뻘 되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처음에는 헤맸지만 그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네, 잘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뭐 하루에 글을 빨리 쓰고 누가 하루에 글 많이 쓰는 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조금씩 더 오래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희도 자신 있는 거는 다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다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 오래 하면은 일단 1차는 성공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블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조금 더 성장을 또 잘하고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별 볼 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이제 했는데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역할은. 그러니까 어, 내가 여기에 온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돌아와야 되잖아요. 뭔가가.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블로그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식을 드리고 뭔가 좀 블로그적으로 네,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바꾸셔도 돼요. 어차피 이메일로 연동이 되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알림 허용을 꼭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야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뭐 번개 뭐 라이브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푸시 알람을 쏴드릴 거니까 꼭 알람을 좀 허용해 주세요. 음, 그리고 카페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음, 강의 영상을 잠시만요. 강의 영상을 여기다 올려드리면은 다른 분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강의 영상은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밑에다가 해놓겠습니다. 공지사항 밑에다가 계속 영상을 달아놓고 그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강의는 라이브로 꼭 참여를 해주세요. 그 말로만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공지를 해놓고 할 테니까 여기 즐겨찾기 이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즐겨찾기 카페 등록하는 거 있어요. 이걸 등록을 하시면 어,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게시판에 들어가서 뭐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뭐 색을 구독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공지사항은 여러분의 알람 푸시로 나갑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쪽지 보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 질문 답변도 똑같아요. 색을 구독을 해놓으면 제가 지금 여기 색을 구독을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다 글을 쓰면은 저희가 알람이 오겠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서 여기 색을 구독을 해놓으면 바로 뜰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색을 구독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알람이 뜹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가 시간 날 때 바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즐겨찾기나 이런 카페를 왜냐면 지나가는 정보가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까지.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또 자주 올라와요. 그러면 좀 서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여기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은 블로거니까 찾아보는 습관도 좀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 진짜 잘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네이버에서 챗 GPT 그게 이제 네이버 버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4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 혜택을 최신성을 저희가 바로 저희는 보면 바로 테스트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니까 가장 최신 정보를 가장 알차게 얻어갈 수 있어요. 그걸 바로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뭐 예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질문을 거기다 했는데 블로그로 뭐 몇 개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시스템에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참여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계속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 지금 깔리지 못한 분 있죠. 안 되는 분, 그런 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단톡방에다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모임 겸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은 4월달, 5월달, 4월 말일쯤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될 수 있으면 할 예정인데 주말인지 평일인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상의를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시부터 5시까지는 오프라인 강의, 5시부터 뭐 7시, 8시까지는 그냥 모임. 그러니까 강의 들으실 분들은 2시부터 나와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5시부터 8시까지 참여하시면 되고, 그거를 미리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미리 일찌감치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셔서 저희를 당연히 수도권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를 보셔도 좋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게 그거예요. 바로 손 들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뭐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근데 얻는 것도 많고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참여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뭐 좀 더 넓은 공간을 좀 대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2달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봄 되고 좀 있다가 진짜 날씨가 후끈해지면 갑자기 막 나른해지고 막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모든 의욕이 갑자기 봄탄다 그러죠? 뭐 의욕이 싹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스팅 공유하고 싶잖아요. 뭐 화력을 좀 지원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게요. 여기 보면은 어, 포스팅 게시물 공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올리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링크해서 올리고 여기다가 화력을 좀 달아달라고 단톡방에다가 링크를 공유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톡방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좀 홍보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다 올리고 뭐 좀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달아달라고 좀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웃이나 이런 거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교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 보고 저희끼리 이제 공유를 하면 돼요. 댓글 좀 달아주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바로 이렇게 한번 클릭 두 번만 하면 그 사람 블로그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가지고 댓글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보고 또 올게. 뭐 이런 식으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습관화? 컴퓨터 할 때, 뭐 이웃 교류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이렇게 가서 먼저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SNS 할 때 이런 교류를 못 하시는 분들의 보면 특징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주길 기대를 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글 잘 쓰면 오겠지.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마케팅에서도 왜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나는 좋은 재료 써서 진짜 맛있게 만드는데 알아서 오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게 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네. SNS나 뭐든 다 똑같아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댓글도 좀 달고, 그렇죠? 글 보고 댓글 한 번씩 달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5명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올라온 5명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웃과 관련된 거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 블로그 지수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괜히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웃이 안 찾아오지? 나는 왜 댓글이 안 달리지? 이런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플 같은 경우에서 활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단톡으로 해주시면 되고 블로그를 잘하기 위해서 어, 글감을 찾아 나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동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식인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얻어도 되고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에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다녀야 돼요. 무조건 많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육아와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 뭐 육아와 관련된 지식을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 나서고 뭐 발품을 팔고 그다음에 지식을 막 계속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람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메인에 나왔다. 그러면은 링크를 공유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어쨌든 이 챌린지를 하는 목적은 꾸준히 하면서 남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프로그램의 좀 취지거든요. 많은 분들과 같이 하고 이게 많은 분들과 같이 하면은 서로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남들 보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이거 오늘 또 이거 또 막 11시에 와가지고 막 12시까지 채워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한 번만 딱 바꿔보세요. 어, 시간에 쫓기는 경우와 진짜 여유 있게 하는 거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정말 딱 1시간 차이예요. 어떤 1시간 차이냐? 내가 오늘 4월 1일 포스팅을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일찍 자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일찍 자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내가 4월 1일까지 블로그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초조해요. 9시 반. 아이를 기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 안 자면 짜증이 나요. 나 막 블로그 글 써야 되는데 안 자고 막 찡찡대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막 열이 막 요듯이 막 뻗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애들 안 자니까. 할 일은 있는데 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 괜히 짜증도 나고 그리고 애한테 또 화내고 애들 자면 또 그 또 미안해가지고 또 내가 또 그러지 말걸. 그러고 나서 진짜 조급하게 막 글 쓰고 좀 너무 조급하게 글 쓰다 보니까 12시 마감되기 전에 일단 발행을 해놓고 또 막 수정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일단 하루는 이렇게 보내더라도 일단 12시 지나면은 벌써 4월 2일이 되잖아요. 여유 있게 쓰세요, 그냥 여유 있게. 그러고 나서 1시까지 딱 쓰고 자면 어때요? 그 4월 2일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불과 1시간 차이인데 11시에 쓰기 시작하거나 12시에 쓰기 시작한 차이는
정말 1시간 차인데 12시가 넘어가서 딱 마감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럼 다음 날은 내가 이런 글감도 쓸까 저런 글감도 쓸까 글감도 눈에 보이고 미리 시간이 날 때 뭐 사진 올려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뭐 글도 조금 쓰고 그쵸? 그러고 나서 또 12시에 완성이 되면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 뭐 30분, 40분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또 완성을 하고 나면 벌써 4월 3일 것까지 해결했네요.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 다음날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또 그 낮에 글 하나를 써요. 4월 4일 날 예약 발행을 해요. 그럼 벌써 4일까지 해결이 됐잖아요. 3일인데 4일 거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밤에 또 하나 쓰면 5일 거까지 해결이 됐네요. 그럼 벌써 이틀 거를 다 써놨으니까 밤에 또 시간 나면 하나 쓰게 되면은 2포도 되고 3포도 되고 그게 1시간에서 오는 차이예요. 12시 기준이니까. 이게 쫓기게 되면은 계속 쫓겨요. 그러면 12시에 쫓기고 나서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벌써 남는데 안 하고 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거나 아니면 딴 거 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블로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딴짓을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음악 찾는데 막 30분 걸리고 그쵸? 유튜브를 꼭 틀어놓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핸드폰 또 만지작 하다가 또 시간 또 지나가고 그쵸?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는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멀리하고 이렇게 해서 딱 쓰고 뭐 쉬고 이런 거를 좀 습관을 들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또 많은 분들을 겪으면서 저도 성장을 하잖아요. 다 거기서 오더라고요. 전부 다. 습관에서 성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왜 맨날 안 될까요? 보면은 맨날 12시에 1분 남기고 막 글 올리고 2분 남기고 글 올리고 막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 나는 안 될까요?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막 1분 남기고 올리고 2분 남기고 올리고 많이 쓰고 싶어도 맨날 하루만 쓰는 게 미루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올리고 그럼 결과 하나만 쓰고 또 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작은 습관에서 오는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하루의 여유랑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뭐 할 때 막 음악 듣거나 뭐 하는데 요즘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할 때 하고 그냥 딴 거 할 때 딴짓 할 때는 그냥 딴짓부터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거기에서 오면은 좀 많이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 요즘에 핸드폰 메모 기능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짜 좋은 게 떠올랐다 하면은 무조건 핸드폰에 메모하는 습관? 네, 그걸 남겨 놓으세요. 아니면은 사진만 찍어도 돼요. 내가 의미 없게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진짜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앞으로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창밖을 보면서 사진 하나 딱 찍으세요. 창밖을 보면서 사진 하나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딱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그 버스에서 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그 사진을 찍는 게 순간의 생각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진을 그냥 찍으세요. 무의미하게라도. 그러면은 어쨌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진을 한번 훑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낮에 했던 아이디어나 그 생각까지 훑어볼 수 있는 생각이 좋은 기회가 생겨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래 이따가 내가 해봐야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평생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진을 무의미하게라도 찍으세요. 그냥 밖에 보면서 아니면은 그냥 내 손을 찍던 네. 그걸 찍으세요. 그냥 그 사진만 찍어도 돼요. 적지를 못한다면 사진 찍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구나 내가 어떤 글감을 써야겠지 다짐을 했거나 그게 떠올라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뭔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냥 무의미하게라도 그냥 찍어요. 그럼 내가 저걸 왜 찍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꼭 해보세요.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누구나 다 떠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흘려가지 마시고
그것들을 좀 저장해 둔다는 생각으로 사진만 찍으시면은 여러분들의 글감을 잡거나 뭐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다짐을 하거나 뭐 할 때 사진만 찍어도 그 순간은 여러분 핸드폰에도 남고 나중에 여러분은 그 핸드폰을 보면 내 기억이 다시 떠오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어쨌든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글 쓰는 시간도 빨라지고 글감 찾기도 쉽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뭔가 모르게 좀 성공하는 습관이 좀 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실천하신 분들은 좋은 피드백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그랬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좀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지금 보면은 4월 5일이 첫날이네요. 이제 저희가 Q&A 첫날인데 이날은 강의보다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셋이 모여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어, 한 5일 동안에 또 질문이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하시는 분도 뭐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다 풀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IP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IP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예, 사무실 집 핸드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IP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 컨설팅에 관한 거는, 어,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포스팅을 하고 앱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스팅을 하면은 어플과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오늘 썼는지 안 썼는지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게 앱에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 필사. 혹시 도서 필사를 왜 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도서를 필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었잖아요. 이 책을 읽고 느낀 나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필사 아무리 해봤자 남들은 그 필사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필사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말지. 더 남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관심이 있지 필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필사는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느낀 나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네. 어떤 점을 느꼈고 어떤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었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서와 관련된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래야 남들과 구분이 되는 운영이 되지 단지 필사를 할 거면 여러분 그냥 어, 일기장에 하시는 거죠. 왜냐면 블로그를 한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상대편에게 전달을 하고 남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뭐 어떤 걸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보다는 생각을 좀 쓰고 주관적인 느낌, 또 나의 생각 이런 걸 쓰는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특정 주제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제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쓰세요. 5일까지는 일단 쓰세요. 써야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주제가 없다면 일단 그냥 쓰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카페에 들어와서 뭐 여러분 간단하게 인사, 뭐 출석 체크라든지 간단한 뭐 자유 게시판에 뭐 사진 한 장 올리고 인사라도 하든지 그런 것들은 좀 생활화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좀 자주 들어오셔서 좀 많은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몇 분, 41분 들어오셨는데 뭐 질문 따로 없는가요? 여기 블로그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뭐 수익화가 좀 많고요. 브랜딩도 좀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 수익화나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기간을 조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따로? 뭐 요동동님, 소행진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변경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중간에 하다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스타트를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조회수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점프를 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점프를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올라갔다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면 무조건 올라가 우상향이에요. 저희가 블로그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남들이 내 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 개수와 글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 적절한 이미지와 글자 수가 있어야 남들이 내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진짜 적어도 700자, 800자 이상 거의 1000자 가까이는 하나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들은 다 막 예를 들어서 맛집 글을 쓰는데 2000자 내외로 막 쓰고 있는데 내가 1000자를 딱 썼다. 이게 2000자를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1차적인 장벽부터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미지는 5개 이상 넣고 글자 수는 거의 1000자 근접하게 쓰세요. 가끔 막 100자 쓰고 막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드립니다. 네. 뭐 200자, 300자 이렇게 너무 진짜 얼토당토않게 적은 글들은 인정을 안 해드릴 거예요. 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1000자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최소 글자 수는 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00자까지는 아니에요. 네.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예, 그죠.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메일과 연동된 블로그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곧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자 수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색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발행하기 전에 복사해서 붙이기 해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네이버에 글자 수 3개 해가지고 발행 전에 전체 복사해서 붙이기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쨌든 저희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니까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기보다 전체 톡방에서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남들도 보고 내가 어려운 거는 남들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단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수는 저희가 한번 나갈 거예요. 아, 그리고 부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가지고 남겨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 지수 확인 요청 여기다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불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참여하는 블로그는 저희가 분석을 다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 지수 남겨주시면 부불 내가 활용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블로그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는 블로그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은 카페와 친해져야 돼요. 남들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무료 강의? 뭐 이런 거 신청해 보셔도 되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따라오시면은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 예,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진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블로그 하다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라 그러는지 알 거예요. 이제 뭐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다 같이 화이팅해서 예,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NS는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면 네, 하루를 여는 인사도 하시고 마무리하는 인사도 하시고 왜냐면 이게 정말 옆집 사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같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저 지금 여기 아파트 2년 넘게 살았는데 옆집, 앞집 아저씨 아마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를 거예요. 서로 예. 요즘에는 왜 아저씨들이 이렇게 더 피하죠? 인사할 때. 아무튼 요즘엔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블로그에 있는 사람들은 닉네임 보면 얼마나 반가운데요. 막 검색하다가 나와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아웃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최근에 그렇지만 이 가마쿠라라고 혹시 아세요? 슬램덩크 좋아하시는 분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마을 있어요. 요 했는데 이제 막 이거 저희 이제 와이프가 글 올린 게 1등 나왔다고 이렇게 막 가- 단톡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검색을 했는데 저희 아이디들이 이렇게 딱 얼굴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려갔겠죠.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 없네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봤다고 자기 가야 되는데 검색했는데 친구가 여기 딱 블로그에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막 키즈 카페 검색했는데 아이들 나온다고 막 갑자기 선생님이 연락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요. 블로그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보를 또 제공해서 또 저희가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또 노력을 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다들 뭐 온라인이 좀 빨리 퍼지는 무서운 세상이지만 네, 좋은 이야기도 빨리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대로 다 3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요. 토요일 밤인데 뭐 맥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블로그 글 쓰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 전라도 광주랑 여수랑 막 거쳐서 오느라고 이동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수요일에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